1971년 4월 19일, 소련은 인류 최초의 우주정거장 살류트 1호를 궤도에 올립니다. 나흘 뒤인 4월 23일, 소유즈 10호가 사탈로프, 옐리세예프, 루카비시니코프 3명의 우주비행사를 태우고 발사됩니다. 목표는 살류트 1호와의 첫 도킹이었습니다. 우주선은 정거장에 접근했지만 해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도킹은 실패로 끝났고 승무원은 지구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71년 6월 6일 소유즈 11호가 도브로볼스키, 볼코프, 파트사예프 3명을 태우고 다시 발사됩니다. 이번에는 살류트 1호와의 도킹에 성공했습니다. 세 사람은 약 23일간 우주정거장에 머물며 인류 최초의 우주정거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비극은 귀환 과정에서 찾아왔습니다. 지구 재진입 직전 기압 조절 밸브가 오작동했습니다. 캡슐 내부의 공기가 급격히 빠져나갔고 새 우주비행사는 우주복을 입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착륙 후 해치를 연 구조대가 발견한 것은 좌석에 앉은 채 숨진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주 공간에서 사망한 유일한 인간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비극은 이후 모든 소유즈 미션에서 우주복 착용을 의무화하는 계기가 됩니다. 같은 해 5월 30일, 미국은 머리너 9호를 화성으로 발사합니다. 167일간의 비행 끝에 11월 14일, 머리너 9호는 다른 행성 궤도에 진입한 최초의 우주선이 됩니다. 소련의 마스 2호와 3호보다 불과 며칠 앞선 도착이었습니다. 머리너 9호는 거의 1년 동안 화성을 돌며 7,000장 이상의 사진을 전송했고 올림푸스 산과 마리너 계곡을 인류에게 처음 보여주었습니다. 1971년 7월 26일 아폴로 15호가 발사됩니다. 사령관 데이비드 스콧, 사령선 조종사 엘프레드 워든, 달 착륙선 조종사 제임스 어윈이 탑승했습니다. 인류 네 번째 달 착륙 미션이자 최초의 제2미션이었습니다. 제2미션은 달 표면에서의 체류 시간을 대폭 늘린 새로운 형태의 탐사였습니다. 승무원은 약 67시간을 달에 머물렀고 총 18시간 반의 선회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아폴로 15호에는 특별한 장비가 있었습니다. 최초의 월면차, 루나 로빙 비이클이었습니다. 스콧과 어윈은 이 전동차를 타고 약 28km를 달렸고 이전 미션보다 훨씬 넓은 영역을 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월석 샘플은 77kg에 달했습니다. 달 탐사는 이제 단순한 방문이 아닌 본격적인 과학 탐사의 영역에 들어섰습니다. 1972년 3월 2일 파이어니어 10호가 플로리다 케이프 커네버럴에서 발사됩니다. 목적지는 목성이었습니다. 인류가 만든 물체가 소행성대를 통과해 외행성에 도달할 수 있는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파이어니어 10호는 그 답을 찾기 위한 도전이었고 결국 소행성대를 무사히 통과해 1973년 12월 목성에 최근접합니다. 인류 최초의 외행성 탐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1972년 4월 16일 아폴로 16호가 발사됩니다. 사령관 존 영, 사령선 조종사 켄 매팅리, 달 착륙선 조종사 찰스 듀크가 탑승했습니다. 인류 5번째 달 착륙이었습니다. 영과 듀크는 달의 데카르트 고원에 착륙해 약 71시간을 머물렀고 세 차례 선회 활동으로 총 20시간 14분을 달 표면에서 보냈습니다. 월면차를 타고 27km를 달리며 96kg의 월석을 수집했습니다. 1972년 12월 7일 아폴로 17호가 발사됩니다. 사령관 유진 선언, 사령선 조종사 로널드 에번스, 달 착륙선 조종사 해리슨 슈미트가 탑승했습니다. 이것이 아폴로 계획의 마지막 미션이었습니다. 선언과 슈미트는 약 75시간을 달에 머물며 세 차례 선회 활동으로 총 22시간을 넘기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선언이 달 표면을 떠나며 남긴 마지막 발자국은 반세기가 넘도록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1973년 무대는 달에서 지구 궤도로 옮겨갑니다. 4월 5일 미국은 파이어니어 11호를 목성과 토성을 향해 발사합니다. 한 달 뒤인 5월 14일
미국 최초의 우주정거장 스카이랩이 세턴 V 로켓의 마지막 비행의 실력 궤도에 오릅니다. 스카이랩은 소련의 살류트에 대한 미국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발사 과정에서 열차 폐막이 손상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5월 25일 첫 번째 유인 미션인 스카이랩 2호가 발사됩니다. 피트 콜레드, 조셉 커인, 폴 와이츠 3명의 우주비행사는 28일간 체류하며 손상된 스카이랩을 수리하는 데 성공합니다. 7월 28일에는 두 번째 승무원이 59일간 체류했고 11월 16일에 발사된 마지막 승무원 제럴드 카, 에드워드 깁슨, 윌리엄 포그는 84일이라는 당시 최장 우주체류 기록을 세웁니다. 소련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1973년 9월 27일 소유즈 12호가 라자레프와 마카로프를 태우고 발사됩니다. 소유즈 11호의 비극 이후 완전히 재설계된 새로운 소유즈 우주선의 첫 시험 비행이었습니다. 승무원은 이제 반드시 우주복을 착용했고 좌석도 기존 3인에서 2인으로 줄였습니다. 11월 3일에는 머리너 10호가 발사되어 금성의 중력을 이용해 수성에 도달하는 최초의 중력 보조 비행에 성공합니다. 12월 18일 소유즈 13호가 클리무크와 레베데프를 태우고 발사됩니다. 7일 20시간 55분의 비행 동안 천체물리 관측과 지구자원 탐사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시점에 미국의 스카이랩 4호 승무원도 궤도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냉전의 라이벌 두 나라 우주비행사들이 동시에 지구를 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 위에서는 국경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1974년 소련은 군사 목적의 우주정거장 시대를 엽니다. 6월 25일 살류트 3호가 궤도에 오릅니다. 이 정거장에는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 있었습니다. 기관포가 탑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7월 3일 소유즈 14호의 포포비치와 아르투인이 도킹에 성공해 약 15일간 체류했지만 8월 26일에 발사된 소유즈 15호의 사라파노프와 데미는 도킹에 실패합니다. 12월 2일 소유즈 16호가 필립첸코와 루카 미시니코프를 태우고 발사됩니다. 이 미션은 단순한 우주비행이 아니었습니다. 이듬해 예정된 미국과 소련의 역사적 공동 우주비행 아폴로 소유즈 시험 계획을 위한 리허설이었습니다. 새로 설계된 도킹 시스템의 테스트가 목적이었습니다. 12월 26일에는 살류트 4호가 발사되어 770일간의 궤도 비행을 시작합니다. 1975년은 우주 역사의 전환점이 됩니다. 1월 11일 소유즈 17호가 구바레프와 그레치코를 태우고 살류트 4호의 도킹에 29일간 체류합니다. 소련의 새로운 우주체류 기록이었습니다. 5월 24일에는 소유즈 18호가 클리무크와 세바스차노프를 태우고 발사되어 63일간 체류하며 기록을 다시 경신합니다. 우주에서 2달 이상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6월 8일 소련의 금성 탐사선 베네라 9호가 발사됩니다. 10월 22일 금성 표면에 착륙한 베네라 9호는 다른 행성 표면의 사진을 전송한 최초의 탐사선이 됩니다. 섭씨 460도, 기압이 지구의 90배에 달하는 지옥같은 환경에서 53분간 버티며 데이터를 보냈습니다. 인류는 처음으로 다른 세계의 땅을 눈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1975년 7월 15일 냉전의 하늘이 열립니다. 소련의 소유즈 19호가 먼저 발사되고 7시간 반 뒤 미국의 아폴로 우주선이 뒤를 잇습니다. 이틀 뒤인 7월 17일 두 우주선이 궤도에서 도킹합니다. 미국의 스태퍼드, 브랜드, 슬레이턴과 소련의 레오노프, 쿠바소프가 우주에서 악수를 나눕니다. 냉전 한복판에서 이루어진 인류 최초의 국제 유인 우주비행이었습니다. 같은 해 9월 9일 바이킹 2호가 화성을 향해 발사됩니다. 이듬해인 1976년 9월 3일 화성의 유토피아 평원에 착륙한 바이킹 2호는 화성 표면의 사진과 토양 분석 데이터를 지구로 전송합니다.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한 최초의 본격적인 시도였습니다. 결과는 결정적이지 않았지만 그 질문은 오늘날까지 인류를 화성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1976년 6월 22일
소련은 군사 우주정거장 살류트 5호를 궤도에 올립니다. 412일간 궤도를 돌며 세 차례의 소유즈 미션을 맞이합니다. 7월 6일 소유즈 21호이 볼리노프와 졸로보프가 도킹에 성공했고 9월 15일에는 소유즈 22호가 지구 관측 및 원격 탐사 임무를 수행합니다. 10월 14일에 발사된 소유즈 23호는 도킹에 실패하며 살류트 5호는 다음 승무원을 기다리게 됩니다. 1977년 2월 7일 소유즈 24호가 고르바트코와 글라즈코프를 태우고 살류트 5호의 마지막으로 도킹합니다. 약 18일간 체류하며 생물학 실험과 재료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특이하게도 승무원은 정거장에 도착하자마자 내부 공기를 교체하는 작업을 먼저 수행합니다. 이전 승무원이 보고한 정거장 내 이상 냄새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우주 생활의 현실은 영화보다 훨씬 생생했습니다. 1977년 8월 20일 역사상 가장 먼 여행을 떠날 탐사선이 발사됩니다. 보이저 2호입니다.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을 차례로 방문할 이 탐사선은 170년에 한 번 오는 행성 배열을 이용한 그랜드 투어 미션의 주인공이었습니다. 한 달 뒤 보이저 1호도 발사됩니다. 두 탐사선은 태양계 끝을 넘어 성간 공간으로 향했고 발사 후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신호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1971년부터 1977년까지 7년, 인류는 달 위를 걷고 우주정거장에서 살았으며 화성과 금성의 표면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목성과 토성 너머를 향한 탐사선을 보냈고 냉전의 적이 우주에서 악수하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3명의 우주비행사가 목숨을 잃었고 그들의 희생 위에 더 안전한 우주비행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시대가 남긴 것은 기록이 아닙니다. 불가능이란 없다는 증거입니다.